그 흉물 같은 집 줘버려.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 거. 시어머니 김순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건 강원도 양양의 낡아빠진 폐가 한 채 30년째 방치된 흉물이었죠. 엄마, 이런 곳을 위자료로 준 거예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괜찮아, 수아야. 엄마가 여기서 뭔가 해볼게. 48세 초등학교 교사 출신 한서연. 재혼한 집에서 5년간 무시와 냉대를 견디다 결국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사람들이 완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3개월 후 그 폐가 앞을 지나던 시어머니.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게 설마 그 집이야? 도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비웃으며 폐가를 준 시어머니는 왜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을까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서연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3시간, 강원도 양양으로 향하는 이 길은 그녀에게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48년 인생의 완전한 재출발이었죠. 엄마, 괜찮아요? 조수석에 앉은 딸 정수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25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딸은 엄마의 이혼 소식에 당장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말렸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서연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5년간의 재혼 생활, 그 시간은 그녀에게 끊임없는 증명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 김순자에게, 의붓딸 박지민에게, 그리고 우유부단한 남편 박민호에게까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자신이 그 집안의 며느리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요. 엄마가 뭐가 부족해서 그래. 명문대 나왔고 선생님까지 하셨는데. 수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첫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도 혼자서 딸을 키우며 교단에 섰던 강인한 여자. 그런 엄마가 재혼한 집에서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는 건 수아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차가 양양 시내를 지나 해안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3월의 바다는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고 서연은 좁은 골목길로 차를 몰았죠. 여기가 그 집이에요? 수아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폐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기와는 깨지고 담장은 무너져 있었죠. 하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바다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이런 곳을 위자료로 준 거예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수아가 분개했지만 서연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김순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흉물 같은 집 줘버려.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 거. 명우 아빠가 젊었을 때 충동 구매한 건데 30년째 방치된 거야.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었죠. 민호도 미안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녹슨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잡초가 무성한 마당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이미 다른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엄마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책방. 바다가 보이는 작은 책방.
그리고 도시 아이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엄마가 선생님 할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뭔지 아니?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던 시간이었어.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 그리고 지난 5년간 모아둔 적금 2천만 원. 1억이라는 돈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이 낡은 집을 고치고 꿈을 시작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아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며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 좌절하거나 주저앉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는 오히려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저도 도와줄게요. 주말마다 내려올게요. 그래.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모녀는 폐가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죠. 서울에서의 답답했던 시간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 남편의 무관심, 의붓딸의 거부. 그 모든 것이 바람에 실려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 씨, 이사 오셨어요? 담 너머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인자한 인상의 그녀는 이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박정자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기서 살게 됐어요. 어머, 이 집이 주인을 만났네. 30년 넘게 비어있던 집인데. 혹시 리모델링 하실 거예요? 네, 책방하고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려고요. 박정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요즘 서핑하러 젊은 사람들 많이 오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공간 있으면 좋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이 인테리어 일하거든요. 따뜻한 환대에 서연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몇 년을 살아도 이웃과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었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과 수아는 집 안을 둘러보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방을 책방으로, 어떤 방을 게스트룸으로 만들지. 마당에는 야외 테라스를 만들어 바다를 보며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엄마, 근데 시어머니가 이 소식 들으면 뭐라고 하실까요? 수아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녀가 했던 마지막 말. 지민이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앞으로 우리 지민이한테 연락하지 마. 당신 때문에 우리 애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알아? 5년을 함께 살았던 의붓딸 지민. 12살 소녀는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서연을 엄마가 아닌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돌봤었죠. 학교 준비물도 챙겨주고 아플 때 간호도 해주고 밤늦게까지 숙제도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그런 노력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 되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기 시작했고 파도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 첫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2주 후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박민호의 가족 모임이 한창이었습니다. 김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들과 손녀 지민, 그리고 며칠 전 민호가 소개한 새 여자친구 최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희 씨, 백화점 VIP 고객 관리자라고 했죠? 역시 우리 민호한테는 이런 여자가 어울려. 김순자의 말에 은희가 단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에 단아한 투피스 차림의 그녀는 김순자가 바라던 며느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 과찬이세요. 민호 부장님을 만나게 되어 제가 영광입니다. 그래, 저번 사람은 정말. 에휴, 말도 하기 싫어. 지방대 출신의 재혼녀 주제에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얼마나 기를 썼는지 몰라.
김순자가 혀를 찼습니다.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물잔을 들었지만 어머니를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지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 아줌마 어디로 갔대요? 강원도 양양이라던가. 거기 폐가 하나 줬어. 어차피 팔지도 못할 거. 30년 동안 방치된 집인데 누가 사겠어. 김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순간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양양이요? 요즘 양양은 서핑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김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희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죠.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봐요. 하지만 그 말은 김순자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남겼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쉽게 그 집을 내준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양양 그 집 말이야. 혹시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볼 수 있어? 엄마, 왜요? 이미 서연이한테 넘어간 집인데. 그래도 알아는 봐야지. 내 재산이었는데. 민호는 한숨을 쉬었지만 어머니의 성화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양양의 폐가에서는 서연이 마루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견적서를 받아보고 책방 운영 계획을 세우는 중이었죠. 박정자 씨가 소개해준 인테리어 업체 사장 김동욱이 내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요. 천천히 해도 돼요. 수아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바쁘니까 잡생각이 안 나서 좋아. 사실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민이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던 아이. 비록 엄마라고 불러주지는 않았지만 서연은 진심으로 지민이를 사랑했었습니다. 아이의 생일에 케이크를 구워주고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기억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동욱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 그는 집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뼈대는 튼튼하네요. 기와만 새로 얹고 내부 수리하면 충분히 괜찮은 공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견적이 얼마나 나올까요? 서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동욱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자재비랑 인건비 합쳐서 6천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아껴서 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가 서연 씨한테 잘해드리라고 하셨거든요. 서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예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서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사 현장을 지켜보고 책방에 들어갈 책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했습니다. 헌책방에서 상태 좋은 아동 도서들을 대량으로 구입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 박정자 씨가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혹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한테 책 읽어줄 수 있어요? 아동센터요? 네, 우리 동네에 작은 아동센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서요. 선생님이셨다면서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 서연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동센터를 찾았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공간. 그곳에는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애들아, 오늘부터 서연 선생님이 책 읽어주실 거야. 센터장의 소개에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었죠.
서연은 가방에서 그림책을 꺼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읽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금세 몰입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감정 표현이 풍부했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와요? 제일 작은 여자아이가 서연의 치마를 잡으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매주 올게. 그날 이후 서연은 일주일에 2번씩 아동센터를 찾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서연을 따랐고 서연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김순자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며 양양 땅값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은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양 해변가요? 요즘 서핑 열풍 때문에 땅값이 3년 전보다 2배는 올랐어요. 특히 바다 전망 좋은 곳은 더하고요. 김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봤자 폐가인데 뭐. 그 여자가 그걸 어떻게 활용하겠어. 김순자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 양양 한번 가보려고. 그 여자가 거기서 뭐하고 사는지 확인 좀 해야겠어. 엄마, 왜 그러세요? 이미 끝난 일인데. 끝난 일이긴 한데, 그래도 내 재산이었던 거잖아. 혹시라도 나중에 땅값 올라서 떼돈 벌면 어떡해. 내가 너무 쉽게 준 것 같아서 찜찜하단 말이야. 민호는 한숨을 쉬었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음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양양에 가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늘도 공사 현장을 지키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양양의 폐가는 이제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새 기와를 얹은 지붕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고 낡았던 외벽은 깨끗한 흰색으로 단장되었죠. 마당에는 나무 데크가 깔렸고 그 위에 놓인 테이블과 의자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연 씨, 정말 멋지게 됐네요. 김동욱이 뿌듯한 표정으로 완성된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1층은 책방과 작은 카페 공간으로 2층은 2개의 게스트룸으로 꾸며졌습니다. 서연이 직접 고른 책들이 원목 책장에 가득 꽂혀 있었고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 코너에는 폭신한 쿠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욱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그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이곳을 읽어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가구를 배치했죠. 수아도 주말마다 내려와 엄마를 도왔습니다. 엄마, 간판 달았어요. 마당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밖으로 나가자 바다 책방이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듯한 따뜻한 서체의 간판이었죠. 우리 딸 솜씨 좋은데? 제 친구가 캘리그라퍼거든요. 부탁해서 만들었어요. 모녀는 서로를 껴안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자 씨가 아동센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아, 드디어 서연 선생님 책방이 완성됐어. 와, 진짜 예쁘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책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림책 코너에 앉은 아이들은 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맨날 책 읽어줄 거예요? 그럼 너희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와. 서연의 대답에 아이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이들과 약속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이곳에서 무료 독서교실을 연다고요. 또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에게는 음료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서연 씨, 이러다 장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정자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선생님 할 때 가장 행복했던 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었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날 저녁 서연은 SNS에 바다 책방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리모델링 과정을 담은 사진들과 함께 오픈 소식을 올렸죠. 수아가 촬영을 도와줬고 감각적인 사진들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엄마,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요즘 이런 감성 카페 같은 책방 인기 많거든요. 그래. 엄마는 잘 모르겠네. 서연은 웃었지만 수아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서핑을 하러 온 젊은이들이 하나둘씩 바다 책방을 찾기 시작했으니까요. 여기 정말 분위기 좋네요. 사진 찍어도 돼요? 물론이죠. 편하게 구경하세요. 서연은 따뜻하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책을 사는 손님도 있었고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게스트룸도 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편 서울에서는 김순자가 아들 민호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번 주말에 꼭 양양 가야 해. 내가 밤잠을 설치고 있단 말이야. 엄마, 서연이는 이미 남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남이긴 뭐가 남이야. 내 재산이 넘어간 건데. 혹시 그 여자가 집 고쳐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건 아닌지 확인해야겠어. 결국 그 주 토요일, 김순자는 민호와 함께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순자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그 여자 분명히 고생하고 있을 거야. 폐가에서 무슨 재주로 살겠어. 민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서연이 궁금했습니다. 이혼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지만 가끔 그녀가 생각났으니까요. 온화했던 미소, 지민이를 돌보던 따뜻한 손길. 하지만 그는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죠. 양양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김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뭐야? 눈앞에는 깔끔하게 단장된 한옥이 있었습니다. 바다 책방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들이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도 보였고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설마 여기가 그 집? 김순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도 놀란 표정이었죠. 그들이 기억하는 폐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와 함께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3개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얼굴, 편안한 린넨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와 민호를 보는 순간 서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민호 씨, 서연이? 민호가 당황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손님만 받는 곳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님? 여기가 뭔데 손님을 받아? 김순자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책방이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뭐,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김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끄러우시면 안 돼요.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할 말씀 있으시면 밖에서 하시죠.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김순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거나 주눅 들지 않는 모습이었죠.
너 이 집을 팔 생각이지? 그래서 이렇게 공 들인 거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뭐, 평생 이런 시골에서? 김순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전 여기가 좋아요. 서울보다 훨씬 행복하거든요. 그 순간 아이들이 책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책 읽어주실 거예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읽어줄게. 서연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은 서연을 따르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김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지민이를 대하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지민이는 잘 지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대답했죠. 응, 잘 지내.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서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김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 혼자 이 집을 다 고친 거야? 혼자는 아니에요. 동네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기 사람들은 따뜻해요. 서연의 대답에는 가시가 없었지만 그 말이 김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들은 차갑게 대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우리 갈게요, 어머님. 민호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김순자는 한참을 서연을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차에 타기 전 그녀는 마당에 놓인 간판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바다 책방. 그리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안에서 김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김순자는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가 그 여자를 너무 얕봤어. 김순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도 후회도 그리고 알 수 없는 허탈함도 있었죠. 그래도 뭐, 잘 사는 것 같던데요. 그게 문제야. 내가 준 폐가를 저렇게 만들다니. 분명히 돈을 많이 들였을 거야. 어디서 그 돈이 났겠어? 퇴직금이랑 적금 있었잖아요. 민호의 말에 김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로 어림도 없어. 분명 누가 도와줬을 거야. 남자든 뭐든. 김순자는 서연이 혼자 힘으로 그 모든 걸 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그 집이 나중에 큰 돈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김순자는 부동산 앱을 열어 양양 지역 시세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충격적인 숫자들이었습니다. 해변가 단독주택들이 5억, 6억에 거래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김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준 그 폐가 땅만 해도 최소 3억은 될 것 같았습니다. 리모델링까지 했으니 지금 시세로는 5억도 넘을 수 있었죠. 그날 밤 김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3억짜리 땅을 위자료로 준 것. 그게 얼마나 큰 손해인지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김순자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변호사 좀 알아봐. 변호사요? 왜요? 위자료 재협상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그 집 시세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더라. 엄마,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혼 합의서에도 도장 찍었고. 그래도 알아는 봐야지. 김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어머니의 말대로 변호사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양양에서는 서연의 바다 책방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감성적인 사진들이 공유되면서 주말마다 서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났죠.
선생님, 여기 정말 좋아요. 책도 많고 바다도 보이고 진짜 힐링되는 것 같아요. 한 젊은 여성 손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마음에 드는 책 있으면 편하게 읽으셔도 돼요. 게스트룸도 예약이 꽉 찼습니다. 한 달 뒤까지 예약이 차 있을 정도였죠. 수아는 주말마다 내려와 엄마를 도왔고 그녀의 친구들도 자원봉사로 가끔 도와주러 왔습니다. 엄마, SNS 팔로워가 벌써 5,000명 넘었어요. 그게 많은 거야? 엄청 많은 거죠. 이러다 진짜 유명해지겠는데요? 모녀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 저 민호예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받는 전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기, 엄마가 변호사를 알아보고 계세요. 위자료 재협상하겠다고. 뭐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아도 엄마의 표정 변화를 알아채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죠. 미안해요. 제가 말렸는데 엄마가 듣지 않으셔서. 그 집 시세가 생각보다 높다는 걸 알고 나서. 그래서요? 뺏어가시려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민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분노보다는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민호 씨,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 아시죠? 이혼 합의서에 어머님도 도장 찍으셨잖아요. 알아요. 그래도 엄마한테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맙긴 한데요. 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집은 제가 피땀 흘려 만든 거니까. 서연이 전화를 끊자 수아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김순자가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진이야, 나 좀 상담받을 수 있을까? 대학 동기인 변호사 이진이는 서연의 사정을 듣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위자료고 양쪽 다 도장 찍었잖아.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저쪽에서 소송 걸면 비용만 날리는 거야. 정말? 응. 그리고 언니가 그 집을 리모델링한 건 언니 돈으로 한 거잖아. 그건 언니 노력의 결과물이야. 시세가 오른 건 언니 잘못이 아니고. 진이의 말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신을 그냥 놔두지 못하는 걸까? 며칠 뒤 김순자는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승산이 없습니다. 합의 이혼이고 위자료 내역도 명시되어 있어요. 시세가 올랐다는 건 법적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손해본 걸 어떡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시에 합의하신 거니까요. 김순자는 분노에 차서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서연이한테 직접 가서 설득해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을 팔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일부 금액을 돌려주든지. 협의를 봐야지. 엄마, 그건 너무 염치 없는 일이에요. 염치? 우리 재산인데 무슨 염치야. 김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노만은 아니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내쫓았던 며느리가 이제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질투였죠. 민호는 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 있던 최은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흥. 나보고 서연이한테 가서 협의하래. 가지 마요. 그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은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어머니의 성화를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모자의 대립. 주변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아버지라면 엄마한테 실망하셨을 거예요.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순자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김순자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서연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부짖었죠. 평화롭던 바다 책방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연은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 자라는 민수라는 아이의 생일이었죠. 서연은 케이크까지 준비해왔습니다. 민수야, 생일 축하해. 선생님, 고맙습니다. 9살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해서 생일 케이크를 사줄 형편이 안 됐거든요. 서연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센터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고개를 돌리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손. 박지민이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이. 5개월 만에 보는 의붓딸. 아이는 훌쩍 자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보는 지민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센터장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은 3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값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셔. 예상했어요. 하지만 안 된다고 전해주세요. 법적으로도 문제없고 이 집은 제가 리모델링한 거예요. 알아. 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 하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지민이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저 흔들리게 하려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의 비겁함에 실망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다고 했어요. 지민아. 선생님, 아니 엄마. 저 엄마 보고 싶었어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욕하는 거 듣기 싫었어요. 할머니는 맨날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아요. 엄마가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제가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해 주신 것도 학교 준비물 챙겨주신 것도 다 기억해요. 지민아. 서연이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5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민도 서연의 품에서 울었죠. 엄마, 저 엄마한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요. 할머니 말만 듣고 진짜 엄마처럼 대해주신 건 엄마였는데. 괜찮아, 지민아. 다 괜찮아.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지민에게도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머니 눈치만 보며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죠. 한참을 울던 지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주말마다 여기 와도 돼요? 엄마 보고 싶어요. 서연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나는 괜찮아. 하지만 엄마가. 김순자 어머님이 허락하실 것 같아요? 서연의 차가운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순자였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됐어? 서연이가 뭐래? 엄마 안 된대요. 그리고 저는 엄마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김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서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서연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너 미쳤어? 그 여자한테 홀린 거야? 아니에요. 제가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엄마, 저 더 이상 엄마 말만 듣고 살지 않을 거예요. 민호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기를 든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죠. 민호 씨,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끝났고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순간 바다 책방 쪽에서 수아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어머님이. 김순자 할머니가 경찰 데리고 오셨어요. 사기죄로 고소하겠대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황급히 책방으로 달려가니 김순자가 경찰 2명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 여자가 사기를 쳤어요. 위자료 받을 때는 패가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비싼 땅이었잖아요. 김순자가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민사 문제라서 저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사기잖아요. 땅값이 오른 건 시세 변동이지 사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합의 이혼이고. 경찰의 설명에도 김순자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은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책방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손님들이 보고 있잖아요. 손님? 내 재산으로 장사하면서 무슨 손님? 김순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민호야, 넌 왜 저 여자 편을 드는 거야?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모자의 대립. 주변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 아버지라면 엄마한테 실망하셨을 거예요.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김순자는 비틀거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김순자가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고 서연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붙잡고 울부짖었죠. 평화롭던 바다 책방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잦아들고 김순자는 양양의료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이었죠. 의사는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많이 흥분하셨나 봐요. 당분간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갑자기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단단했던 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나이든 노인일 뿐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김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 후에야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니? 엄마, 평생 너 하나 잘 되라고 산 게 잘못이었니?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잘해주신 건 맞아요. 하지만 서연이한테는 너무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그 여자가 뭐가 좋아서 그래. 재혼녀에 학벌도 별로고. 엄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연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지민이한테도 진심으로 대해줬고.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민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제야 김순자는 아들의 표정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서연이 지민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도 함께였죠. 엄마,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지민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가 아빠한테 엄마 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으면. 지민아, 넌 당당하게 내 마음을 말한 거야. 그건 잘한 일이야. 서연의 따뜻한 말에 지민이 서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지민이를 아끼는 걸 알았지만 실제로 보니 마음이 묘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많이 피곤하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호가 나왔습니다. 서연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서연은 지민이를 수아에게 맡기고 민호를 따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 바다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대. 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순자가 사과를 한다고? 직접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아까 나한테 그러셨어. 자기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고. 서연아, 나도 정말 미안해. 나는 너무 비겁했어. 엄마 눈치만 보고 정작 내 아내를 지키지 못했어. 민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민호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알아. 나도.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민호가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그때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정말 어머님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모든 걸 해주셨거든.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엄마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 민호의 고백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됐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민호 씨, 저는 이제 행복해요. 바다 책방도 잘 되고 있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즐겁고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자유로워요. 그래, 보면 알겠더라. 너 정말 밝아졌어.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이는 가끔 보내줄 수 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지민이도 너를 보고 싶어 해. 주말마다 보내줄게.
고마워요. 다음 날 김순자는 퇴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그녀는 멀리서 바다 책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책방. 그곳에서는 서연이 아이들과 함께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정말 행복해 보이네. 김순자의 중얼거림에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준 폐가로 저렇게 멋진 곳을 만들었어요. 저 사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김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했습니다. 서연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도요. 차 안에서 김순자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너, 서연이 다시 만나고 싶니?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 너 표정 보니까 미련 있어 보이던데.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도 잘 몰랐습니다. 서연을 다시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저 미안한 마음인지.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김순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옳다고 믿었던 것들, 학벌, 집안, 체면.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걸까? 서연은 그런 것들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산 것 같아. 좋은 며느리를 내가 내쫓았어. 사진 속 남편은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혼 6개월 후 서연의 바다 책방은 지역의 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왔고 그 방송이 나간 뒤로 손님들이 더욱 많아졌죠. 서연은 매일이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 오늘 예약 손님이 10팀이나 돼요. 수아가 예약 명단을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말이면 수아는 어김없이 양양으로 내려와 엄마를 도왔습니다. 이제는 수아의 남자친구도 함께 왔죠. 서연 이모님, 주방 일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준석아. 서연은 수아의 남자친구 준석이가 기특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으니까요. 언젠가 이 아이가 사위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후 2시, 익숙한 차 한 대가 책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호의 차였습니다. 하지만 내린 사람은 민호가 아니라 김순자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큰 보자기를 들고 있었죠. 서연은 놀라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김순자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죠. 서연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김순자를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서연이 차를 내밀자 김순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지민이의 어릴 적 사진들과 서연이 지민이를 돌보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민이가 어젯밤에 울면서 나한테 말했어. 자기 엄마는 서연이라고. 자기를 진짜로 사랑해준 건 서연이라고.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민이의 첫 등교날, 운동회 날, 생일날. 모든 순간에 서연이 함께였습니다. 나는 내가 진심으로 지민이를 사랑한다는 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 어머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김순자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며느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순자가 사과를 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평생 학벌이랑 집안만 보고 살았어. 우리 민호 아버지도 좋은 집안 출신이었고
나는 그게 행복의 기준인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어. 김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지민이한테 어떻게 대했는지 나도 다 봤어. 밤새 간호하고 학교 준비물 챙겨주고 친엄마도 저렇게 못해. 근데 나는 그걸 무시했어. 너를 인정하기 싫어서. 어머님 그만하세요. 서연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서연은 앞으로 나아갔으니까요. 아니야. 내가 꼭 해야 할 말이야.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지민이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줘서. 김순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죠. 혼자서 아들 키우시느라. 그래도 그게 내한테 못되게 굴 이유는 안 됐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울었습니다. 6개월간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아, 나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 말씀하세요. 지민이, 가끔 여기 보내줄 수 있겠니? 그 애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해.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지민이는 제 딸이에요. 비록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제 마음속엔 영원히 딸이에요. 김순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순자는 바다 책방에 머물렀습니다. 서연이 직접 차려준 저녁을 먹으며 김순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정말 잘 만들었다. 폐가가 이렇게 예쁜 곳이 될 줄 몰랐어.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 집을 주셔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내가 준 게 아니라 내가 일군 거야. 내가 줬을 땐 그냥 쓰레기 같은 집이었잖아. 김순자의 솔직한 말에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 처음엔 원망했어요. 왜 이런 폐가를 주나 싶었죠. 근데 지금은 감사해요. 이 집이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서울에서 눈치 보며 살았을 거예요. 그랬겠지. 미안하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오히려 전 어머님께 감사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순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운 이야기. 그래서 학벌과 돈에 집착하게 됐다는 고백도 했죠. 나도 알아. 내가 너무 집착했다는 거. 근데 그게 익숙해서 다른 삶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 이해해요, 어머님. 어머님 세대는 그렇게 살아야 했으니까요. 서연의 너그러운 말에 김순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순자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 서연은 그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니? 지민이 사진첩이에요. 제가 찍은 사진들로 만들었어요. 어머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김순자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민이의 웃는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서연과 함께 웃고 책 읽고 그림 그리는 지민이. 김순자는 그 사진들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정말 고맙다. 천천히 가세요, 어머님. 김순자의 차가 멀어지는 걸 보며 서연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용서. 그것은 상대방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기도 했죠. 그날 오후 지민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지민아. 서연은 지민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지민이는 당당하게 서연을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허락을 받았으니까요.
엄마, 나 다음 주부터 주말마다 여기 올 거예요. 정말? 할머니가 허락하셨어? 응. 할머니가 엄마한테 미안하대요. 그리고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 오래요.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습니다. 이혼 1년 후 양양 바다 책방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명소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10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왔고 서연의 SNS 팔로워는 10만 명을 넘어섰죠. 하지만 서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따뜻한 인연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동센터 아이들이 발표회 한대요. 박정자 씨가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 1년간 가르친 아이들이 처음으로 독서 발표회를 연다는 소식이었죠. 정말요? 우리 애들이? 네. 센터장님이 그러는데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책을 너무 좋아하게 됐대요. 서연은 가슴이 벅찼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훨씬 행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아동센터 발표회장에 갔습니다. 작은 무대 위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읽은 책을 발표했습니다. 민수는 마당을 나온 암탉을, 다른 아이들은 각자가 좋아하는 책을 소개했죠. 저는 이 책을 읽고 용기를 배웠어요. 서연 선생님이 읽어주실 때가 제일 좋았어요. 민수의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뒤편에서는 수아와 지민이도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아이들이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잘했죠? 그럼, 너희 정말 멋졌어. 서연이 아이들을 하나씩 안아주는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돌아보니 김동욱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양양군청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동욱 씨, 무슨 일이세요? 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양양군청 문화관광과 김 과장님이세요. 김 과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군에서 바다 책방을 지역 우수 문화 공간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 교육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요? 서연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김 과장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1년 동안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이 지역을 알리는데도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덕분에 양양 관광객도 늘었고요. 저는 그냥 좋아서 한 일인데 그게 더 대단한 거죠. 그날 저녁 서연은 수아, 지민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1년 만에 이렇게 성공하다니. 수아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이라기보다는 그냥 행복한 거야.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는 일이 의미 있어.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지민이가 서연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민아,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엄마는 항상 응원할게. 그 순간 차 한 대가 책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민호와 김순자가 내렸습니다. 요즘 김순자는 한 달에 2번씩 양양을 찾았습니다. 지민이를 데려다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서연을 보러 오는 것이기도 했죠. 할머니. 지민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김순자는 손녀를 안으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저녁은 먹었니? 아직이에요, 어머님. 같이 드실래요? 그럼 오늘은 내가 살게. 동네에 횟집 괜찮은 데 있다며? 김순자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습니다.
횟집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너 재혼 생각 없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민호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니, 서연이가 혼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수아도 있고 지민이도 있고 매일 아이들 가르치는 일도 즐겁고. 굳이 남자가 필요할까요? 그래도 물론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저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중이거든요. 서연의 대답에 김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다시 책방으로 돌아왔을 때 민호가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네. 나 은희랑 헤어졌어. 네. 서연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죠. 역시 안 맞더라. 은희는 엄마 눈치만 보고 나는 그런 모습이 답답했어. 너랑 살았을 때가 얼마나 편했는지 이제 알겠어. 민호 씨,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 너를 놓친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였다는 거. 서연은 민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민호 씨, 고마워요. 솔직하게 말해줘서. 근데 저는 과거로 돌아갈 생각 없어요. 지금의 제가 더 좋거든요. 알아. 그럴 줄 알았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우린 지민이 부모잖아요. 좋은 관계로 지내요.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그래, 고마워.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서연은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양양의 밤하늘은 별이 쏟아질 듯 아름다웠습니다. 나 잘 살고 있지? 서연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첫 남편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늘에서 서연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다 책방 2호점을 열기로 한 것이었죠. 이번에는 더 큰 공간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곳으로요. 엄마, 진짜요? 2호점? 수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꿈이 뭔지 알아? 전국에 바다 책방을 만드는 거야. 책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 대박. 저도 도울게요. 모녀는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전 폐가 한 채를 받고 쫓겨났던 여자.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폐가를 꿈의 공간으로 만들었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바다 책방의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연은 오늘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